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플로트의 기승현이라고 합니다. 오토스토어 영향력이 엄청나네요. 저는 사실 아까 사람이 너무 많으셔서 야, 다행이다. 오토스토어 다음이라서 사람이 많구나 했는데 끝나니까 싹 빠지시는 거 보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 저는 오늘 이 SCM 페어에서 로봇 익스피리언스 현장의 시각으로 바라본 물류 로봇 서비스라는 주제로 좀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시작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1년에 설립이 돼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신생 스타트업이고요.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AMR 로봇 회사 중에 유일하게 물류 AMR만 만들고 있는 온리원적인 회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분들 중에 한 70% 정도는 로봇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을 만드는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물류만 전담하는 물류 AMR 회사인 만큼 대한통운, 쿠팡, LG CNS와 같이 물류나 물류 자동화 쪽에서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성원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깐 저희 회사의 최근 좋은 소식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은 포브스 아시아에서 선정한 지켜볼 만한 100대 기업에 감히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6개 업체들과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를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들으니까 좀 더 이제 저도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고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들을 간단하게 얘기 드려보자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오토스토어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류 로봇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고 있고 얼마나 도입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허들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회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좀 저는 세 가지 전제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는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로만 좀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로커스나 식스리버 같이 해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티클이나 기사를 통해서 훨씬 더 접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류 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류라는 게 사실 SCM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항만 하역도 있고요, 포워딩도 있고요, 수송도 있고요, 배송도 있는데 저희는 물류 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로봇에 대한 얘기로 오늘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표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나서 저희 솔루션을 소개하고 고객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듣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얘기들은 아카데믹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듣고 느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진부한 아젠다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물류 로봇 시장이 정말 성장 중일까요? 아까 오토스토어에서도 한국에만 벌써 20개 정도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최근에 쿠팡이 대구에 또 자동화 센터를 만들었죠. 배달 앱을 만들던 배민조차 비마트 물류센터를 위탁하던 걸 이제 내재화하면서 자동화 센터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로봇 시장, 자동화라는 게 많이 가까이 와 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실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이 온도차가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오토스토어의 케이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 대규모 물류센터와 소형 스마트 스토어 입점한 사람들 간의 간극도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그런 온도차보다 버튼이 잘 안 돼요. 생각과 변화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로봇이 왜 필요하죠? 라고 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코로나 겪고 쿠팡이 최근에 사실 센터를 많이 지으면서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만 봐도 인력 구인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로봇이라는 게 이제 필요해 더 미룰 순 없어라는 게 오히려 경영진 레벨에서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막상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하거나 돌아다녀 보면 그런 로봇이 실제 도입된 사람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은 하고 있는데 도입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온도차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온도차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상이 하나 있고요. 고객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에 있는데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자면
환상이 좀 많이 큽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로봇이라고 하면 마징가 제트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뭐 아톰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뭐 아톰하고 마징가 제트가 떠오르면 그분들이 이제 MZ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개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주 일에만 매진하신 분이라면 로봇 팔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로봇이라는 단어가 주는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부터 영화에서 봤던 로봇도 있고 책에서 봤던 로봇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 한 대만 넣으면 내가 갖고 있는 센터의 문제가 다 해결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저희를 만나세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로봇이 분명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밥을 안 줘도 되고 24시간 굴려도 그 초과수당을 신청하지 않죠. 배터리 충전만 잘해주면요. 근데 동시에 사람과 매우 흡사한 분이 많아요. 보기와 다르게 단단해 보여도 아주 여린 녀석이고 예민한 녀석이라 장애물 하나만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낮은 턱 하나만 있어도 로봇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평탄화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봇 미팅 가서 로봇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라는 그 환상이 깨지는 그 고객분들의 시점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한테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피드백이 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고객분들 쪽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 자기가 이거 필요한지 모른다. 근데 이 말이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본인이 필요하신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센터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시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서 로봇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오시다 보니까 사실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다른 박람회에서 대표님이 오셔서 저희 부스에 설명 듣고 가셔서 자기네 이제 물류 담당자들 같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꼭 만나봐. 저희가 이천에 있는 그 센터까지 갔습니다. 센터에 가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사람의 그 갈비뼈 마냥 가운데 큰 통로가 있고요. 양쪽으로 갈비뼈 마냥 이렇게 선반액이 구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MR이니까 이 선반액 사이를 돌아다니는 로봇을 만들면 될까요? 제공하면 될까요? 했더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 통로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선반액 사이는 사람들이 다닐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왜 AMR이 필요할까? 자키, 전동 자키 쓰면 될 것 같은데 내지는 포인트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저상형 AGV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답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게 환상이 있고 이미 대형 센터에서 도입된 케이스들만 갖고 막연하게 좋을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사실 필요한 솔루션이 아닌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리한 비용을 태워서 도입을 했더니 그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좋게 쌓인 경험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게 적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 제대로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로봇 아직 사람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착각들이 시장의 확산을 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소와 더불려서 사실 물류라는 산업 자체의 특성도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광고나 유통이나 IT 회사는 사실 요즘 핫하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트렌드야 라고 하면 너도 나도 빨리 그 트렌드를 우리 회사에 도입해서 A/B 테스트 돌려본다던가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과를 막 내면 되는데 물류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앱 찍는 것보단 안정적이어야 되고 고객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매출단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착실하게 그 내용을 수행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로봇이라는 녀석이 줄 수 있는 기대치는 굉장히 모호한데 막연하게 일단 로봇을 넣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코스트 상승은 확실히 보이니까 즉 ROI 측면에서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을 가져가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DAS나 DPS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환상과 고객분들에 대한 로봇에 대한 낮은 이해와 물류라는 특성이 이런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벽들이 과연 이런 장벽을 뚫고 로봇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여기서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얘기할 게 없겠죠. 역시나 또 진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 물류 로봇 시장을 끌고 가는 혁신이라는 게 바텀업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회사 생활을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0년, 1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택배가 이틀 뒤에 오면 빨리 오는 거였어요. 추석 이럴 때는 집합 마감을 쳐버려서 접수도 안 됐어요. 근데 쿠팡이라는 녀석은 딱 나타나더니 바로 내일 배송을 해줍니다. 고객님 여기 났어요. 사진도 찍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컬리에서 새벽 배송을 해줍니다. 주부들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준비하라고. 코로나가 오니까 새벽도 늦대요. 오늘 갖다 주겠답니다. 오늘도 늦대요. 1시간 안에 갖다 주겠다. 아니다. 10분 안에 갖다 주겠다. 네가 신발 신고 편의점 가는 그 시간보다 빨리 배송해 주겠다. 퀵커머스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송이라는 거에 대한 고객 기대치는 이미 앞단, 유통단에서 더 높아지고 있고 유통기업들도 이제 뭐 가격이나 상품 소싱이 아니라 배송 자체를 유통의 킬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킬러를 만드는 경쟁력은 모두 물류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수요에 대한 요구와 그 수요를 받침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코스트 관리라는 측면에서 물류는 결국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로봇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언정 이 로봇이라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그 흐름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저희 같은 물류 로봇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이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 두 가지다. 더 세밀하게 고객에게 접근해야 된다. 고객의 문제를 하나로 크게 아울러서 물류를 통칭할 게 아니라 각각의 고객이 물류센터에서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 그렇게 세밀한 서비스들이 각 공정에 녹여졌을 때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센터 하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기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솔루션이 얼마나 세밀한 고객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스페시픽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과 연계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물 로봇 회사들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를 이해하는 똑똑한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세밀하게만 한번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왜 더 세밀해져야 되죠? 왜? 로봇 하나로 다 해결하면 되는데 의류를 생각해 볼게요. 어페럴. 저희가 이제 GTM 팀이다 보니까 시장 진입 전략을 막 세우다 보면 우리가 의류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AMR은 로봇이 좀 작고 페이로드가 60kg 정도니까 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럼 오시면 가볍고 스큐 수도 많으니까 작업자들이 헷갈리기 좋겠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근데 이 어페럴도 사실 고객분들을 만나보고 물류 운영단으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내려가 보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 고객이 취급하는 의류가 B2B냐, 온라인몰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에 있는 로드샵으로 납품되는 거냐, 일반 고객 향이냐, B2B냐, 뭐 단체복을 취급하느냐, 합포장하느냐, 단포하느냐, 더 세부적으로 가면 플라스틱 백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행거랙으로 취급되느냐. 같은 의류라고 하는 하나의 도메인, 아까 오토스토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메인을 보여주셨는데 그 각각의 도메인조차도 운영단으로 내려가면 내가 취급하는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의류를 잘하는 AMR 만들 거야 라는 건 사실 어불성설인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 없이 로봇 회사가 일단 짐은 많이 실어야 되니까 페이로드는 100kg, 120kg까지 늘렸고요. 속도는 더 키웠고요. 고객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나오면 당연히 나오는 게 이제 이종 간의 연계입니다. 저희가 고객사분들을 만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 조금 덜 하시는데 처음 만나뵈면 AGV보다 좋은 게 뭐예요? AGV랑 뭐가 달라요? QR코드 찍는 것만 달라요? ASRS랑 뭐가 다르죠? 누가 더 좋은 거죠? 예전에 저도 약간 헷갈렸거든요. 이거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근데 이게 되게 저희 AMR한테 불리한 게 뭐냐면 아까도 누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AMR은 뭔가 다니는 게 불안불안해. 애가 막 길에서 헤매는 것 같고. 당연합니다. 자동차거든요. 근데 기차는 철길에서 팍팍팍 달려가잖아요. AGV는 기차니까 제가 봐도 AGV가 움직이는 방식이나 ASR에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 보다가 저희 로봇이 다니는 거 영 불안해요. 속도가 안 나오는 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센터에 어떤 프로세스냐에 따라서 더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층고가 확보되지 않는 도심 MFC 같은 경우에 높은 높이로 쌓아야 효율이 나오는 형태의 센터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쿠팡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런 MFC에서 그런 솔루션이 작동될 수 있을까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AMR들이 그런 차이를 모르니까 그냥 많이 실으면 되겠지 하고 만든 것들이 현장에 나가면 효용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고객들의 이런
도메인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각 공정별로 입고 공정, 재고 보관하는 공정, 출고하는 공정, 출고도 총량이냐 오더피킹이냐 이런 각각의 공정에 따라서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필요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것을 모두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각각 자기들이 잘 만들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즉 고객 입장에서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찾아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WCS 상에서 연계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동안에 그 역할을 다 SI 업체들이 해왔고요. 근데 현장을 만나보면 사실 또 SI 업체에 끼면서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저희 같이 로봇을 만든 회사들이 얼마나 고객이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만드냐도 고민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까지 흐름상 아니다. 여전히 정말 멋진 솔루션이 만들어져서 이런 장단점을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처럼 아니다. 점점 더 구체화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혹시 여기 물류업계 종사자분들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많이 계신데 대부분은 물류업계가 아니신데도 여기서 듣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자, 당장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자, 물류업계 종사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부터 센터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이 내가 너한테 30억을 줄 테니까 이번 주 안에 우리 회사 어떤 걸 고쳐야 될지 짜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물류센터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고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고 관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출고에도 있을 수 있고 반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딱 1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30억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공정, 우리 센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10초 딱 생각하시고 손으로 한번 좀 거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30억을 쓸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입고 프로세스를 좀 뭔가 개선해보고 싶다. 네,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난 재고 관리를 좀 개선해보고 싶다. 엄청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출고를 해보고 싶다. 출고도 많네요. 출고와 재고가 박빙입니다. 나 반품, 역물류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다 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을 왜 드렸냐? 보셨겠지만 센터별로 관심 있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물류의 효율을 찾는 거는 물류에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을까요는 물류밥 1, 2년 먹으면 다 보입니다. 모순은 똑같아요. 근데 내 센터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 거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실제 내일 당장 30억을 물류 자동화의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어요. 그럼 답은 뭐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으려면 큰 회사들이 그냥 자동화 솔루션 저거 썼으니까 저 레퍼런스 내 거에 넣으면 될 거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슈퍼 솔루션을 몇십억 주고 찾을 수 없다. 나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문제는 이게 명확하니까. 결국 개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개별 고객의 문제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물류 로봇 회사가 시장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개별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런 물류회사의 역할을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로지스틱스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전쟁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병참이라고 하고 가로치고 로지스틱스라고 써있더라고요. 로지스틱스가 병참에서 나온 개념이고 다 아시겠지만 엄청 오랫동안 정말 인류의 전쟁 역사 함께 했다는 건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부터 쌓아왔던 그 노하우들 안에서 만들어진 그 페인 포인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 속의 그대와 같은 로봇이라는 낯선 존재로 풀어내는 이 과정. 그래서 로봇을 가져가면 얘 사람보다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 스테레오타입을 깨가는 그 과정이 저희는 바로 융합이다. 그럼 이 융합을 좀 더 구체해서 본다면 고객의 문제를 진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결정을 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사후 관리하고 그래서 끝끝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내는 이 전체적인 여정이 융합의 여정이고 이 융합의 여정 속에서 각각의 단계마다 고객들은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와, 얘 이거 물리 전혀 모르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와, 이렇게 하려면 내 센터에서 많이 바꿔야 되겠는데? 이 투자비가 적절하겠는데?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 있는 경험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감히 이것을 로봇 익스피리언스라고 명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객 경험, 공간 경험, 요즘 경험의 시대잖아요. 뭐든 다 경험.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약속한데 한 1년 이내로 이 고객 경험에 로봇 경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올라간다. 감히 제가. 근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 라고 했을 때 저 작은 스타트업 플로틱에서 먼저 얘기했어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꼭 듣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약속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로봇 경험이라는 게 뭐냐? 그냥 거창한 말뿐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플로틱의 사례로 일단 이 로봇 솔루션이라고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 플로틱은 AMR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이 자율주행하는 로봇이죠. 로봇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로봇 하드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프로덕트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매일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현장을 관리하는 센터 운영팀 입장에서 보면 이 로봇들이 그래서 몇 대가 들어와서 내 생산성을 얼마나 올려줬냐가 중요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대시보드도 필요하고요. 현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뷰어도 필요하고요. 분석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붙게 되면 이제 솔루션이 됩니다. 자, 근데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이 작업자가 이 로봇의 버튼이 뭐가 어디 있고 무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투입해서 얼마나 빨리 약속한 생산성을 냈어. 그래서 ROI가 맞아 아니야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도입 기간과 비용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죠. 이게 이 레벨까지 가면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AMR 로봇입니다가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프로덕트와 솔루션과 서비스에 그리고 수평적으로 플로우로 보면은 도입을 검토해서부터 관리까지 하는 이 여정에 있어서 작업자와 센터 관리자와 회사의 레벨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마주하는 그 지점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로봇 익스피리언스라는 겁니다. 그게 뭔데? 작업자는 매일 로봇 화면을 만지면서 같이 작업을 하죠. 앱으로 치면 유저 경험에 가깝습니다. 센터 관리자는 이 화면이 좀 불편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고장 안 나고 에러 안 나고 약속된 생산성대로 움직여주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말하자면 회사 레벨에서는 모르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환상, 고객, 물류라는 진입 장벽, 서비스 위로서부터의 서비스 다각화와 세밀화해야 되는 변화와 이전 간의 연계의 숙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지금 시점에서 그럼 이 로봇 익스피리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돼야 하느냐를 저희 플로틱은 그래서 빠르고 쉬워야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경험을 빠르고 쉽게 만드냐가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플로틱에서 어떻게 그 경험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사가 있을 거고요, 물류센터가 있을 거고요, 저희와 연동이 되는 WMS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버와 로봇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다 저희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빼다 파는 게 아니고요. 저희 서버에는 옵티마이저, WS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 서버와 API가 연동이 되고 나면 서버가 경영진, 관리자, 작업자들에게 맞는 각각의 화면을 제공해 줍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로봇에게 작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자, 작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자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로봇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로봇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태블릿 형태의 콘솔을 만지게 되죠. 이분들에게 로봇이 주는 효용은 뭘까요?
내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무거운 걸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됐던 거를 로봇이 알아서 다니는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이 로케이션이 여기였나 저기였나, 이거 몇 개 꺼내야 되지를 종이와 바코드와 기억에 의지했던 걸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 판단과 체력 측면도에서 만족도를 주는 게 이 작업자분들이 로봇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분들은 ROI나 생산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작업이 얼마나 편하나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분들한테 로봇을 줬을 때 이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마징가가 옆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합니다. 왜? 물류센터에서 작업자 중에 정규직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다 일용직이고 도급사죠. 근데 오늘 일용직 딱 하러 왔는데 나보고 로봇을 써라. 뭐죠? 낯설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한테 뭘 제공해야 되냐? 또 어제까지는 옆에 김 씨가 있었어요. 김형하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합을 맞춰서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김형 글로 갈 거야? 내가 이리로 갈게. 근데 갑자기 바퀴 달린 로봇이 왔네?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비켜달라고 하는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그럼 어떻게 빠르고 쉽게 만들어야 되냐? 조작이 쉬워야 되고요. 너무 당연하게도. 더 나아가서 로봇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그런 경험 있으잖아요. 사람끼리 길 가다 마주쳤을 때 왼쪽, 오른쪽 이런 경험.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로봇하고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경험. 작업자 로봇이 만나는 경험은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부스에 오시면 영상 보실 수 있겠지만 직품해야 될 상품의 이미지, 로케이션, 수량, 바코드, 어느 선반에 넣어야 할지 시각화시켜버려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막 복잡한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로봇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로봇 위에 있는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빨간색이야. 얘가 문제가 있구나. 화면을 통해서 작업 공간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이구나. 비켜줘야겠구나. 아주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둘째, 동선 알고리즘을 저희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경쟁사가 알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이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다음 어디로 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작업자들이. 오늘 처음 온 제가. 근데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 아일에서 로봇은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고 두 번째 아일에서 왼쪽으로만 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쉽게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아일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만 가는 아일입니다. 로봇 2대가 와서 저한테 물건을 넣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녀석이 먼저 온 거예요. 이 녀석이 나중에 왔습니다. 그럼 작업자는 알고리즘 모르면 그냥 먼저 온 녀석 넣어야겠다. 근데 이 로봇은 가질 않아요. 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로봇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작업자가 우리 센터에서 로봇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알고 있다면 얘가 더 먼저 왔더라도 이 녀석을 먼저 눌러주겠죠. 이 녀석이 비키고 다음 녀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더 현명한 작업자라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내가 이거 누르고 다음 작업을 하려면 어느 로케이션인지 모르겠으나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업자가 로봇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작업자 레벨에서 필요한 로봇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작업자를 관리해야 되죠. 이분들은 로봇 이거 버튼을 웬만하면 누를 일이 없을 겁니다. 물론 물량이 터지면 지게차에 타긴 하겠지만요. 어드민이나 뷰어라는 관리자용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알고리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생산성이 몇이나 나와겠죠. 근데 이분들의 페인 포인트는 뭐냐? 도급사를 끼게 되면 도급사한테 돈 주고 사람 내일까지 몇 명 맞춰오세요 하면 됩니다. 근데 로봇은 설비를 도입을 했잖아요. 당장 내일 물량이 터지는데 이 로봇을 더 넣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동량은 변하는데 장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훌륭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사람이라고 하는 리소스와 로봇을 잘 믹스할 수 있게, 그래서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폴로텍 솔루션과 관리자의 만남입니다. 일자별, 웨이브별로 히트맵을 제공해서 어느 쪽에서 이번 차수에서 집중이 많이 일어날 거를 알게 되면 똑같은 작업자 수를 가지고, 어차피 로봇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요, 좋은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지금 시간에 요 로케이션에 많이 할 거니까 여기 작업자 더 넣어야겠다. 작업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는 많이 빠졌네. 이쪽 존을 더 크게 가져가자. 라는 판단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주문을 수행하는 각자의 알고리즘이 고도화되어야 됩니다.
아까 오토스토어에서도 그 중요한 기능을 알고리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마다 사실 총량 피킹이 좋은 곳이 있고 뭐 오더 피킹이 좋은 곳이 다 다른데 차수마다 주문 구성에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각각의 단계에서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로드 밸런싱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입니다. 경영진들은 자동화 솔루션 도입의 의사결정권자죠. 이분들은 사실 아까 말했던 건 더더더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리포트 돼서 올라와서 아 약속한 생산성이 나오고 있구나만 알면 되죠. ROI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로봇 솔루션이 드릴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근데 페인 포인트는 뭐냐?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쓰게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죠. 아까 오토스에서 말씀하신 뭐 엑셀로 ABC 분석해서 막 로케이션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라고 수치화된 자료가 그 큰 돈을 쓰게 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럼 이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 당연히 비용 대비 높은 효용이 필요하겠지만 투자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들을 검토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저희는 AMR입니다. QR코드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솔루션들과 다르게 작업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로봇만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센터의 선반 랩 환경에 로봇을 넣어서 주행 가능한 환경만 된다면 최소한의 비용, 즉 로케이션을 옮긴다던가 바닥을 평탄한다던가 벽을 없앤다던가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WMS에서 주문을 어떻게 드려야 되죠? WMS 다 뜯어봐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API로 최소 필요한 주문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규격화시켜 놨습니다. 이 API에 대한 연동만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간이 빠르게는 6주까지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비용에 대한 결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뭐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부스에서 방문해서 설명드렸을 때 제일 와우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에 한 200평 정도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해놨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 로봇을 우리 센터에 넣어야 돼. 근데 엑셀 파일이랑 이런 툴을 봐도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센터를 똑같이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200평 규모의 딱 레이아웃을 복사해서 옮겨놓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큐 데이터와 로케이션 정보를 옮겨서 물건을 배치하고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은 작업자가 필요했던 주문 데이터를 돌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 센터를 그대로 목업화시킨 다음에 내 센터의 운영에 하나도 차질 없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종 구성을 해야 되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몇 명과 작업할 때 제일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취지로 저희가 200평 규모의 테스트베드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경영진들에게 분명한 정보 제공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MR 시장을 굉장히 초기 단계로 인지하고 있고 초기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이기 때문에 빠르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빠르고 쉽다는 걸 도입, 운영, 유지관리 측면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가업화시키고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주 안에 2.5배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365일 동안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현 시점에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로봇 익스피리언스의 결과치입니다. 네, 많이 지루하셨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엄청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죠? 지루하셨었나요? 아, 네. 답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웃으면서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끝났어요 다. 네. 마지막으로 가볍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중국에 이제 물류 박람회 같은 물류죠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놀랐던 게 그 노점 떡볶이 사 먹는 그런 노점상에서 QR 코드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지? 알아봤더니 중국은 신용카드가 보급이 많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카드 단말기를 까는 일이 너무 큰 비용인 거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전근대죠. 물리로 비유하자면 수작업으로 매번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용카드 같은 뭐 DPS니 다스니 뭐 소턴 이런 게 들어와도 안 되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나서
QR코드 핀테크가 나와버리니까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매장마다 다 QR코드를 결제를 하니까 중국 은행에서는 야, 이거 현금을 쓰게 해야 된다 해서 강제로 현금을 뭐 하는 그런 부스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여기 와서 물류 이제 대한통운에 있다가 한 4년 동안 외도를 했습니다. 라스트마일 플랫폼 쪽으로 이제 나갔다가 다시 이제 플로틱에 합류를 하면서 다시 물류 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저희들 만나는 고객분들 중에 다스 DPS는커녕 다수 작업으로 하시는 고객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한 요것보다도 안 되는 창고에 그냥 빨래대 물건 실어놓고 있는데도 로봇을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오토스에서 말씀하셨죠? 상품 정보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이제 그런 고객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검증됐던 안정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아주 새롭고 낯선 이 로봇이라는 업체에게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그만큼 그 갈증이 컸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장도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에조차 진입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인 많은 고객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나서 중국이 QR코드로 넘어갔듯이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요즘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는 많이 막 물어보세요. 어느 업체랑은 어때요? 어느 업체랑 비교하면 어때요? 뭐 제가 이 업체명은 다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업체들과 저희가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AMR 로봇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어떻게 극복시킬 거냐, 이제 막 발화하기 시작한 이 시장이. 그래서 경쟁보다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함께 이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로봇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 그런 좋은 경험들이 입소문을 타고 나가면서 아, 나도 로봇 써봐야겠다, 시장이 성장될 거고, 마켓이 커지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태계에서 그럼 플로틱은 뭘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감히 저희는 그런 경험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가 탄탄해요, 길을 잘 찾아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같은 제조 로봇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류의 정말 본질이 뭔지 알고 물류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아, 이게 AMR이구나 라고 하는 경험의 기준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저희가 투자사들 만나면 로커스랑 비교하면 어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데, 몇 년 뒤에는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들이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플로틱과 비교하면 어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겠다 라는 꿈도 없으면 스타트업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엔 영업을 지금 접었습니다. 사실 영업을 접었고 4쿼터 동안 POC가 지금 4개가 진행이 되고, 다 대기업 3PL이나 SI 업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POC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뒤에 더 대화 넘어서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MFC 센터에 지금 저희 로봇 2대가 나가 있습니다. 어제 랩핑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래서 12월까지 롯데와 MFC에서 AMR 로봇이 어떤 결과를 줄 수 있을지 실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또 대형 물류센터에 한 10대 정도가 되는 로봇을 넣어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AMR 최초로 다중 로봇이 정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몇 업체들과도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POC도 준비 중이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결과가 없이 떠들고 가면 끝날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분명하게 이번 4분기 안에는 그런 POC에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로봇 익스피리언스가 뭔지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플로틱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 구성원들 여기도 많이 같이 와 계신데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거의 40분 시간을 할애를 받았을 때, 저 40분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만은 40분 할애를 받았을 때, 이거 저 원래 말 떠든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보이스가 안 비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이 40분을 듣고 있으면 재밌을까.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뭔가 이미지나 뭐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넣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도되었다. 영상이 없는 건 의도가 된 거고, 영상은 이 부스에 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팀장이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부스가 한적하면은 이건 망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저 도와주시는 셈 치시고 저희 부스 여기서 찾아오기 쉬우시니까 오셔서 저희 막 앉을 수 있게 의자도 있고 막 TV도 있고 하거든요. 기념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셔도 되고 와서 그냥 꼭 저희 솔루션 말씀드리면 영업을 접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래서 영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진짜 물류 경험해봤는데 내가 너보다 선배로서 우리 이런 고민인데도 EMR 이런 거 되냐? 이게 VOC인데 좀 들어봐. 이런 얘기 진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니까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 포함해서 서밋 참여하셔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쪼록 뭐 준비한 내용이 기대 이하일 수도 있고 기대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좀 유익한 고민 나누는 시간이 됐었길 바라고 또 일부 이렇게 고개 끄덕여주시는 분들 보면 아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뺏은 건 아닌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스스로 좀 뿌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플로티의 이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